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돌고 돌고 결국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공무원 탈주한다고 경련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뭐 공무원이 최고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최고는 아니야. 공무원보다 좋은 직업 있어요. 있는데 공무원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불경기에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몰린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올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거 많이 체감하시고 제가 뭐 매번 썰 풀 때만 언급하는데 요즘에 뭐 취업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기업들 중에 잘 돌아가는 기업 별로 없다 보니까 기업이 뭐 돈을 잘 벌고 하면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하면 일자리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투자 같은 거 중단한다거나 수익성이 안 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내심 불안해요. 왜냐, 우리 회사가 갑자기 올해 뭐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 적자가 된다면 내가 올해까지 과연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무원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실 뭐 공무원 얘기하면 까는 분들 많아요. 뭐 공무원 누가 하냐, 공무원 뭐 월급도 뒷골이 많하고 연금도 이제 뭐 개박살 났고 상사들 갑질 심하고 민원 압박 심하고 뭐 주말에도 출근하고 안 좋은 거 많은데 왜 하냐라고 하는데, 물론 안 좋은 거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무조건 좋기만 한 직업이 있습니까? 공무원 사실 처음 들어가면 고생도 해야 되고 월급 적은 거 맞아요. 근데 계속 월급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 월급 적은 거지. 공무원 알다시피 호봉제입니다. 호봉제. 호봉제가 뭐냐면 의사에 1년만 경과하면 호봉이 자동적으로 올라요.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예. 모든 공무원들은 한 해가 지나면 1호봉이 무조건 오릅니다. 호봉이 오르면 또 거기에 맞게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사기업은 그냥 뭐 시간 지나 월급 따박따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이 동결되는 회사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임금 동결이 사실상 월급이 쪼그라드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지날수록 세금이나 물가는 올라가잖아.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체감상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버티기만 하면 호봉이 보상을 해줍니다. 올해 사기업 중에서 임금 동결한 것도 많을 텐데, 성과가 줄어든 것도 많을 텐데. 그리고 공무원은 가장 메리트가 뭐예요? 나이 먹어서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공무원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젊은 분들이 많아. 20, 30대 분들. 근데 나이가 한 40대 이상 가신 분들은 공무원 좋다고 그래요. 이게 나이마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보통 20대 분들은 주변에 공무원 열어가면 그 신출레이 공무원들밖에 없어. 말단들. 당연히 말단들은 들어가면 불만이 많지. 월급 적고 일 많이 시키고. 그런데 40대 분들, 뭐 40대 나이 접어드신 분들, 한 40대 중반 되신 분들, 그 중에 친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분들 중에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그분들 친구 중에 20대 후반에 공무원 들어갔다 하면 한 18년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봉이 좀 되거든요. 6급까지 진급했을 거예요. 그럼 6급 한 15호봉 될 겁니다. 16호봉. 그러면 생각보다 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보통 사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40 중반 되면 사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죠. 내가 이 회사를 더 다닐 것인가 아니면 나와서 딴 걸 할 것인가. 고민이 많죠, 여러분. 그리고 보통 기업에서 한 40대 중반 되면 내보내려고 하죠. 실력 없는 사람들. 짬만 차고 실력 없는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가면 할 거 없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은 이제 오히려 나이 먹어서도 일이 좀 편해져요.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단 때보다는 확실히 대우가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져요. 지금 공무원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91호봉이.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자, 공무원 지금 국 1호봉이 200이에요. 딱 200. 209만 원입니다. 그럼 한 6급 한 16호봉 정도 됐을 때 얼마 정도 받는지 볼게요. 자, 6급 16호봉.
6급이 여기 있고 6급 신육호봉은 506만원이에요. 기본급이 506만원. 그러니까 아까 9급 1호봉이 200이었습니다. 근데 6급 신육호봉 6급 신육호봉 이게 4급인 거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4급 받고 자 6급 신육호봉 한번 볼게요. 기본급이 393만원입니다. 393만원. 거의 2배죠, 2배. 예. 여기다가 수당 같은 붙으면 한 400 한 중후반대 될 겁니다. 그럼 세금 때문에 한 400 정도 될 거예요. 절대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물론 이 월급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 가서 이제 월급 가지고 꿀리지도 않고 이제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무원은 한 연차가 한 10년 지나고 나서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7급 한 10호봉 이전까지 참아야 돼. 근데 대부분이 그 단계까지 못 참고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 보면 뭐 공무원 생활 15년, 20년 하고 그만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경찰은 그런 분도 있어요. 경찰은 짬이 차고 그만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경찰은 이제 교대 근무하고 몸이 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일하면 내가 뭔가 큰 병 걸릴 것 같아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직렬은 짬밥 찼다고 그만둔 분들이 없어요. 네. 왜냐 그만큼 대우를 받으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안할수록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기업 다니다가 공무원의 사람인데 장단점이 확실함. 장점은 모두가 다 아는 안정성, 사회인식,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심, 육아휴직, 사기업에 비해 순한 사람들. 단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업무 절차와 행정 시스템. 이제는 의뢰 입장이 된 공무원. 간단한 일도 어렵게 처리한 시스템. 의미 없는 서류 작업. 그로 인한 의미 없는 야근.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 인수인계, 과도한 책임, 평생 봐야 하는 사람들 등. 직렬 바이 직렬, 지역 바이 지역. 공무원이 무조건 개꿀이다. 이건 아닌 듯. 팩트 철판 깔고 살 수 있는 멘탈이면 꿀이긴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일단 장점은 안정성.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다는 거. 사회인식.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공무원 얘기하면 무시는 안 받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온라인에서 막 공무원 지금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데 밖에 나가서 저 뭐 그 구청에서 뭐 8급 공무원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있어? 아니죠.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지. 왜냐하면 부모님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젊은 분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부모님들 친구분들 중에 공무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연금 받고 잘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대에 따라서 공무원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보통 대체로 부모님들은 공무원을 좋아하십니다. 육아휴직 이건 결혼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육아휴직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육아휴직이 자유로워요.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사기업은 18개월인데 공무원은 36개월까지 보장이 되죠. 그리고 육아휴직 다 쓰고 와도 안 잘려요. 호복 인정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게 메리트야. 공무원이. 사기업에 비해 순한 사람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순한 사람도 있지만 안 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자, 단점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절차, 행정 시스템. 보통 공무원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근데 공무원도 변화하고 있어.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전산화 되어가 있죠. 전산화. 근데 현재 계신 분들이 전산화에 약해요. 보통 문과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과 계통의 어떤 그런 전자 시스템을 좀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통 저분들은 문서 작업하고, 예,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이런 것도 익숙한데 점점 이 업무 절차가 온라인화, 전산화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에 해당하신 분들은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의뢰 입장. 그렇죠. 뭐 공무원분들 보통 이제 약간 동네부 같죠. 동네부. 민원 걸 것도 아닌데 민원 걸어가지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간단한 일도 어렵게 처리하는 시스템.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좀 보면 일이 굉장히 좀 유도리가 없어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공무원이 보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두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거 아니면 결제서는 안 만듭니다. 짜잘한 건 그냥 전화 통보하고 그냥 직접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지시하고. 사기업은 그렇잖아, 맞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계약서나 발주서 아닌 이상은 서류 작업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서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공무원은 정말 짜잘한 서류가 많아. 그것도 결제를 받아야 돼. 공무원 항상 있잖아요. 말단 직원이 뭔가 하려면 윗사람한테 결제받고 해야 됩니다. 항상 우측 상단에 뭐가 있어요. 결제란이 있죠. 그래서 뭐 단돈 몇 천원 쓰는 것도 이런 것도 결제 받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 담당 팀장이 결제받고, 계장이 결제받고, 과장이 결제받고, 국장이 결제받고. 결제 다 받기 전까지 하지도 못해요, 이게. 네, 하지도 못해. 스톱해야 돼. 사기업은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그리고 서류 작업 아예 되는 건데 다 서류 작업해야 돼요. 다 문서화 시켜야 돼. 문서화시켜서 데이터를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서화된 것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범죄입니다. 네, 공무원들 뭐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작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문서 작업한 거를 뭐 이거 쓸모없다고 뭐 버린다거나 찢어버리면 범죄예요. 형법상에 공용서류 무효죄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서류, 그러니까 공문서를 함부로 찍거나 폐기하게 되면 처벌받는 범죄가 있어. 보통 공무원분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공문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적은 것들은 무조건 보관해야 돼. 이런 것도 많죠.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이게. 그리고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보통 책임자 명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했던 사람들 계속 봐야 된다는 거. 지방직이면 계속 봐야 돼요. 국가직은 모르겠지만 지방직은 쭉 봐야 돼요. 보통 한 지역에서 돌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윗보이면 굉장히 괴로워요. 근무하는 동안.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렬마다 또 편한 데가 있고 안 편한 데가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 할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직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